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 저희 아이는 경계선인데 요즘 언어 치료에 대해 고민 중입니다. 물론 아예 무발화인 친구들이라면 언어 치료가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저희 아이는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언어 치료가 필수적일까요? 우선은 인지가 늘어야 말을 논리적으로 하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되는 것인데 언어 치료 자체에 큰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말하는 능력이 전혀 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냥 책 읽히고 공부시키는 게 나을까요? 이분의 사연에서 어떤 게 읽혀지냐면 언어 치료는 이거지 이거를 내가 해야 돼? 라는 어떤 언어 치료에 대한 이미지를 가지고 계세요. 근데 그 언어 치료에 대한 이미지가 좀 이제 좁으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부모님만 그러신 게 아니라 실제로 언어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들 중에도 오류를 범하시는 맞아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들었대. 우리 애는 어린 아이 있잖아요. 어린 애인데 말을 못해. 근데 언어치료실 갔는데 이렇게 말했대. 언어치료 대상자가 아직 안 된다고. 얘를 더 키워서 언어치료를 거기도 들어와야 돼? 대상자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 언어치료를 기준. 받을 수 있는 만큼 만들어서 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기가 얘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야. 못 근데 가르치겠다는 얘기지. 걔는 언어치료 대상자가 아닌 건 아니야. 근데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그러니까 그 선생님도 역량이. 언어 치료사지만 언어 치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를 이걸 해보려니까 얘는 안 돼. 그러니까 얘는 언어 치료 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거기에 갇혀있게 이렇게 있으신 하신 거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요 기준에 낮은 쪽을 못 보시는 분도 있고 높은 쪽을 못 보시는 분들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야. 자폐성이 심해 얘가. 그리고 막 주의 집중 잘 안 해. 그러면 자기가 이 언어 치료를 가르쳐 보려고 자 이걸 보자 라든지 이걸 따라해봐 하는데 얘는 완전 관심 없어. 얘는 막 자기 세계에 빠져 있어. 이거 보자는데 얘가 안 봐. 얘는 언어 치료 대상자가 아니에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얘가 언어 치료 대상자가 아니에요? 언어 치료 대상자는 자기 또래 나이에서 언어 발달이 6개월 이상 차이가 나 언어 치료 대상자예요. 근데 얘가 말을 잘해. 말을 좀 하지만 언어 능력이 자기 또래에 비해서 6개월, 후하게 보면 1년 이상 차이가 나 무조건 언어 치료 대상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친구는 이미 말을 해. 하고 싶은 말 해. 근데 뭐라고 하셨어요? 여기 말하는 능력이 전혀 늘지 않는 것 같은데 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럼 얘가 얘 또래에 비한 어떤 언어 표현을 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얘는 언어 치료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어떤 언어 치료를 해야겠어요? 얘 수준에 맞는 언어 치료. 그러니까 얘가 얘 또래만큼 표현하고 있지 못하잖아. 그게 1년 이상 차이가 난다면 언어 치료를 그 수준에 맞는 언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대학병원에 꼭 가야 되는 치료가 있고 그렇지 않은 치료가 있잖아요. 우리가 아픈 증상들이니까 얘는 우리가 예를 들어 뭐 감기 걸렸다고 안 죽는다고 치료 안 해도 돼?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치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능력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수용 언어, 표현 언어, 화용 언어. 그러니까 이 친구는 화용 언어가 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인지 능력이 좋아져야 말을 잘할 텐데라고 하셨는데 물론 인지가 떨어지는 것보다는 인지가 있어야 어느 정도 말할 수 있는 게 있는 건 맞는데 아무리 인지가 다 된다고 해서 말을 또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용 언어가 떨어지는 친구들은 거의 잘 못해요. 제가 오늘 수업한 친구도 말을 좀 잘하는데 그 친구한테 저 오늘 뭐 했는 줄 알아요? 그 친구는 99, 100도 다세, 80, 81 넘어가면 90 91, 92, 100까지 다 잘 세. 근데 그 친구한테 너 눈이 몇 개야? 1개요. 이래요. 그 친구가 1개, 2개를 못 쓰는 친구가 아니고 말을 못하는 친구가 아닌데 1개요라고 해요. 너 오늘 누구랑 왔어? 말해야 되잖아. 선생님이랑 왔어요. 아니면 엄마랑 왔어요. 자기 이름을 대면서 자기가 같이 왔대. 예를 들어 내가 은자야 누구랑 같이 왔어? 은자랑 같이 왔어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진행이 말을 떨어지지 해요. 않는데. 근데 은자 이렇게 어눌하게 말하지도 않아. 말도 되게 잘하고 발음도 좋고 하는데 그리고 얘가 같이
같이 온 걸 누구랑 같이 온 걸 모르냐면 아니야. 그거 인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질문에 그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는 그 상황에 맞는 언어를 하는 거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잘하는 언어 치료실을 가서 그냥 배우시면 이렇게 가르치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책을 열심히 읽고 공부한다고 해서 그게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가서 보시고 그거를 잘하는 치료실인가 잘하는 선생님인가를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중에 이렇게 약간 촌막다가 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이쪽은 잘하시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말을 좀 튀고 나면 못하는 선생님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 아는 선생님도 실제로 그렇게 말해요. 자기는 말을 아예 못하는 무발화 애들은 잘 가르치겠는데 말을 어느 정도 해서 따박따박 대답하고 이런 애들한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근데 걔도 분명히 많은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거기에서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 뻔해요. 우리가 정형외과도 가보면 왜 무릎 전공인 분 있고 허리 전공인 부분 있고 관절 전공인 분 있는 거 아시죠? 약간 그런 것처럼 그분은 정형외과이기 때문에 대강의 기본 지식은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는 허리에 더 강해. 자기는 무릎에 더 강해.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언어치료 선생님들 중에도 어떤 분은 이렇게 어느 정도 대화가 되는 애들한테 되게 강한 얘네한테는 요게 부족해서 요걸 가르쳐주면 얘네가 생활이 좋아. 이거를 잘 아는 선생님이 있고요. 이쪽은 하나도 몰라. 나는 정말 말 잘 못하는 애들 어떻게 하는지 더 강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얘를 맡겨놓으면 약간 겉도는 교육을 해요. 수업을 맡았으니까 하긴 하는데 얘도 효과가 좀 들라고 이 선생님도 알아 얘랑 이번 시간에 또 뭐하지? 이런 상황들이 있어. 근데 그 선생님들이 솔직하게 말해주면 좋아. 나는 차라리 정말 그 선생님은 치료 대상자가 아니에요. 치료 대상자가 아니에요 한 선생님이 아이고야 싶으면서도 고마운 선생님이다. 맞아. 왜냐면 그 애를 받아서 40분 동안 얘는 딴 거 하고 있고 자기는 둥둥 깨고 있으면서도 40분 중에 정말 상담은 잠깐 하잖아요. 그러면 얘 오늘 이거 했어요는 1분만 한 내용도 그거 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봐요. 순간 찰나를 스친 어떤 생각이 있었어. 이 순간 찰나를 스친 이 생각을 말로 표현해봐요. 3분도 할 수 있을걸? 내가 이걸 들었더니 여기가 촉촉했는데 막 이러면서 하실 수 있잖아. 그러니까 40분 수업을 했는데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30초밖에 없었는데도 그걸 갖고 얘기할 수 있거든? 그렇게 그냥 때우는 선생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엄마는 언어 치료한다고 열심히 다녔는데 애는 애들의 효과가 없고 시간과 돈과 에너지만 버리는 경우들이 있거든. 근데 그렇게 차라리 얘는 대상자가 아니네. 나는 못하겠네. 라고 해주신 선생님이 내 한편으로 고맙다 그랬어. 그러네. 부모 그러네. 입장에서 그래서 내가 언어치료 할 뭐 대상이 아니야 수준이 아니야 말도 아니지 싶은데 고마운 분이다. 그거는 좀 약간 좀 그랬어. 순회해서 표현하신 거구나. 어떻게 보면은 대상자가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면 아니야. 자신 없는데. 본인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야. 얘는 언어 치료할 상태가 아니네. 왜냐면 언어 치료 딱 여기거든. 요 안에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못 하고 있다는 아니 문제 어떻게 없이 언어 치료 대상자가 있네 없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있네 없네가 아니라 얘는 언어 치료할 단계가 아니라는 거지. 약간 그 말을 조리 있게 잘 못하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대화가 좀 안 되는 것이 경계선 아이들의 좀 특징이기도 해요. 그래서 약간 이걸 아이의 이 수준을 정확하게 좀 받아들이고 계시는 건지, 그러니까 고쳐지지 않는 특성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트라이를 하시려고 하시는 게 아닌 건지, 아니면 어머니 기준이 너무 높으신 건지, 이 정도는 돼야지 이렇게 조리는 뭐 이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거 한번 짚어보시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경계선 아이들은 우리끼리 얘기하거든요. 대화해보면 티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대화해보면 티난다는 게 적절한 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진짜 누구랑 하니? 근데 오늘 날씨 너무 추워요. 약간 이렇게 다른 대화를 부적절한 대화를 한다든지 조리 있게 좀 막 그래가지고요. 제가 뭐 이렇게 약간 조리 있게 대화를 못 한다든지 어쨌든 대화를 해보면 그런 경계선에는 티가 나더라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저도 두 번째로는 화용을 잘한다는 데가 분명 화용을 좀 중심으로 좀 잘하시는 분들가 분명히 있을 텐데
적어요. 그러니까 적죠. 근데 저는 들어는 봤어요. 실제로 어떤 아이가 그 선생님은 이제 교실에서 치료실에서도 하지만 치료실 이제 근처를 활용해서 이 아이랑 오늘 예를 들면 뭐돈 계산하거나 이제 구조화를 만든 거죠. 자연스러운 대화에 대한 구조화 모르니까 가서 어떻게 주문할 때 어떻게 말을 해야 되는지 뭘 챙겨야 되는지 이런 걸 선생님이 연습을 하고 실제로 1층 가서 뭐 실제로 햄버거집 가서 햄버거를 사 먹으면서 그 시간을 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보낸대요. 그게 그러니까 정말 내가 배운 걸 가서 써먹게 하는 선생님이잖아요. 실제로 이런 선생님 진짜 드물고 저도 뭐라도 가보고 싶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해주시는 선생님 계시다고 하니까. 근데 드문데 없진 않아요. 있다는 거고, 특히나 경계선 아이들 그 커뮤니티가 있으시면 특히나 경계선 아이들을 많이 가르쳐 보셨던 선생님이라면 당연히 많이 맡아봤던 분들이라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으실 거거든요. 경계선 아이들을 가르칠 때 언어 치료 안에서 어떤 걸 가르쳐야 될까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말이 좀 가능하면 활용으로 많이 가르치실 거기 때문에 그 커뮤니티를 좀 활용해서 정보를 얻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 보니까 약간 타고난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든다니까. 이 사람이 경험이 많으면 그만한 노하우가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되게 왜 열심히 하는 사람 이렇게 뭔가를 잘 캐치해서 이렇게 준비해가면서 하는 맞아. 분은 경력이 몇 년 안 됐는데도 정말 효과도 많이 나고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막 어떤 경력만 따질 것도 아닌 거고 뭐만 따질 것도 아닌 거고 그냥 그 잘하는 선생님 찾아야 돼요. 우리 아이랑 맞는. 발달장애인 가족들과 함께하는 채널 우리 아이 연구소.